SK네트웍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35%가 증가해 가지고 전년도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으면서도 어떻게 흑자로 전환이 됐는지 이게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하는 거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SK네트웍스에 대한 관련 뉴스로 머니 S 최유빈 기자가 최신원 최성원 부자에게 SK네트웍스가 갖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SK그룹은 4촌간 경영이 좀 분할이 돼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고요. 현재 최태원 회장은 SK네트웍스 경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자체가 지분율이 높지만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형제 지간이 있었는데, 이 최종원 선대 회장이 유언 없이 떠나가지고 사촌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우려도 있었지만은 최정권 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최태원 회장을 SK그룹에 추천하면서 지금의 경영체제가 굳혀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성환 SK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SK네트웍스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했습니다. 이 전문 경영체제로 갔다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오나가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거로 그런 게 이제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웍스가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여러 사업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매출 비중으로 봐서는 무역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분야 쪽의 매출액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 비중이 많은 쪽이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죠. 렌터카가 오히려 이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한 9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6조 원대보다는 19.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 자산이 48.4% 증가했다는 게 이제 크게 눈에 띄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에서는 솔직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들 살고 있죠.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조금 더 나는 거로 되겠죠. 그래서 매출 이익이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전년도 190억 적자에서 103억 원 흑자로 원가 회계는 돌아선 거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전년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면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중고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유통업은 자신들이 매입하는 상품 매입 가격 보다도 마진을 좀 붙여서 파니까 매출이익은 항상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판매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원가 회계 매출 원가 산식의 맞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 자산이 48.4%나 크게 증가했거든요. 매출 원가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말에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 이렇게 48.4%로 증가하면은 그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비용을 더해가지고 기말재고를 빼니까 기말재고가 늘어나면은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죠. 이거 외에는 다른 비법이 있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스루풋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더 떨어졌죠. 유사합니다. 그 매출원가하고. 그러니까 스루풋은 스루풋이 그 10.4%로 적게 내려간 거로 이렇게 나오죠. 스루풋율로 보시면은 이게 마진이 1.2%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루풋 환산적으로도 역시 그 한 48.9% 증가한 것은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13% 줄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1이 넘으면은 이익이 난다는 거고, 스루풋상으로는 44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9억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측에 기록한 대로 스루풋 관점은 재고의 증가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여기에서 일단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만약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더 인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수정해서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제품은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1,42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고 흑자 전환의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전년도에 이 상품이 1,500억이나 감소했거든요. 그럼 원가 회계는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한다. 작년에 적자가 나온 원인도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상품이 1,4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이 재고 회전율이 46.3%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루풋율은 올라갔죠. 제조업이라면은 이게 역방향이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성립하는데 회사가 이제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요라고 이제 반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원재료 가격, 여기에서는 이제 상품 매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넷독스는 이제 상품 매입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수량상으로도 아마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수량은 우리가 파악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만한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더하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3%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에 따라서 이것도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더 감소한 거죠. 매출 하락률보다. 운영비용은 13%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좀 있습니다. 상품 유통업이라고 하지만은 현장 운영비용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현장 운영비용이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총 제조 비용 내에서도 이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흑자 전환이 됐다 하는 근본 원인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의 그 3단계가 있는데 다 그 깨끗하게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그 1270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127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400억 원으로 더 증가했거든요. 134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 가감해 주면은 최종적으로 116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추가로 생긴 자산이냐 그러면은 렌탈 자산에서 재고 자산으로 넘어온 대체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요 내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1,08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당 그 3분기까지의 평균 임금은 6,870만 원이고 연간 8,6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반비가 이제 거꾸로 또 좀 줄어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글로벌화란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국내에서 옛날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그 어떤 그 가족 개념의 그 기업 문화로서는 일본처럼 끝까지 데리고 산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고 제 자신의 나이도 어느 정도 그 명예퇴직할 때까지는 회사의 그 사고방식은 그래도 크게 실수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런 그 기업가 정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IMF 이후로는 그런 게 없죠. 능력 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못 내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나가주세요. 미국 같은 경영식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50명의 그 직원이 감소했는데, 요그 1573명은 2021년 말입니다. 3분기 인원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 약식 무슨 분기 보고서에는 안 해도 된다는 금감원의 소식이 있다는데, 요런 거 좀 요런 거 따라서 바로 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좀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다른 기업은 간식화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분기보고서도 쭉 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그 신뢰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의 그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6조 3천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128억 분이 안 남는다. 유통업이니까 큰 마진이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납품 거래 가격이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B2B 거래로서 납품 가격을 620만 원짜리를 한다 그러면은 결산을 하면은 11만 2천 원이 남는 거다. 이게 12,000짜리가 어떻게 12만 원이 되냐? 이게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은 주요 원인인데, 재고가 55%가 3분기까지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그냥 50%만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돼도 말하자면은 10만 원 돈으로 크게 한 10배 가까이 이익이 나는 거가 이제 원가 회계의 마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고 그럴 때는 말하자면은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이익을 내려고 그럴 때는
이런 유혹에 들어간다는 거죠. 상품을 더 구입을 하고. 근데 그 상품을 구입을 해서 재고를 늘리면은 돈이 거기에 쟁기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경영 방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가 회계의 그 사고 방식에 의한 경영 의사 결정은 결코 기업 생존에 저는 그 유리한 이 지배 그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많이 남으니까 또 욕심 안 낸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재고만 줄인다, 그러니까 한 50% 증가하는데 30%만 증가한다면 실질적으로 재고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영업이익은 이 32,650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8만 원 돈 날라갑니다. 재고를 줄이면은. 이게 이제 그 모순인 거죠, 원가 회계. 이 점을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예측할 때도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스루풋 회계로 손익을 내라. 그러면 재고의 증감하고 무관한 거다. 재고는 뭐 적게 가져가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계획을 하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한 620만 원 했죠. 근데 이제 612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은 물론 작아요. 이게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3,200원 뿐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3,000원 남는다 그러면은 이게 장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는 실적 데이터 가지고 해봐도 이렇게뿐이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좀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깎였으니까. 그래서 이 이익을 더 내는 방법은 결국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뿐이 없죠. 매출을 더 일으켜 가지고 매입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출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매입은 상관 안 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재고를 줄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스루풋은 작성이 된 겁니다. 뭐 자관 재고가 줄든 뭐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670만 원 정도 매출 효과가 있습니다. 한 5.1%만 재고 회전율을 증분시킨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한 7만 원 돈 남는 거로 됩니다. 그런데 재고만 감소시킨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계약했던 당시에 한계 3,215원 밖에는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영업이익은 갭이 67,900원 선, 이 범위 내에서 결산이 이 탄착권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925원 떨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뭐 2천억 정도 날라갔고, SK가 39.14%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44% 들어있고, 외국인이 10.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K 네트워크스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그런 결산이다 했던 점을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를 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